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0분 2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코너죠. 세계문화살롱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예상이 갑니다. 그렇죠. 이 뉴스가 세계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거 다뤄보겠습니다. 네,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서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언젠가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좀 당분간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진작에 좀 가볼 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화재가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뉴스를 보고 이게 진짜인가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쉽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뉴스를 네.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해에 1,300만 명씩 관광객이 찾는다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제 지난 15일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현실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의 어떤 놀라움이었습니다. 예. 이 화재로 첨탑과 지붕 일부가 이제 소실이 됐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종탑이라든지 이런 좀 나머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됐죠. 만일에 이제 종탑이 파손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거기 있는 종이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이제 이 대성당이 다 붕괴했을 지경까지 갔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이 대성당의 핵심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하고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것들도 조금 훼손된 부분들은 있지만 비교적 건재하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평소 훈련도, 그러니까 대비 훈련도 굉장히 잘 돼 있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따랐기 때문에 이런 좀 손실이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경우에는 과거 프랑스 혁명 때 이제 한번 위기를 겪은 바가 있어서 네. 그때 이제 화재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을 정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 진압 과정 자체도 이 유물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노트르담 대성당 인근에 있는 소방대들이 평소에 이제 반복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성당의 구조, 특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숙지한 상태였고 이게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은 지금 조사하는 중이죠. 그렇죠. 이게 현지 언론은 첨탑과 지붕 보수를 위해서 설치를 했던 목조 비계에서 이제 발화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비계에 이제 간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 여기서 발생한 불이 마찬가지로 목조로 이루어진 지붕으로 옮겨 붙으면서 커졌을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비계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 회사 측은 안전 규정을 다 준수했고 또 이 엘리베이터는 또 성당 건물로부터 한 7에서 8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면서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와 관련해서 5년 안에 복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이 마크롱 대통령 상당히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5년 내에 복구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피해 정도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성당 내외에 수많은 장식물이나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훼손이 된 거냐 이걸 파악하는 데만도 이제 수개월씩 걸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고요. 예. 이 중에 좀 더 이제 좀 신중한 어떤 그런 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40년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프랑스 정부는 무너진 첨탑의 어떤 재건 설계를 국제 공모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첨탑 재건 설계를 국제 공모에 붙이겠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애초에 첨탑을 이제 재현을 할지 아니면 현대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첨탑을 세울지를 포함해서 다 이제 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노트르담 대성당 자체는 1163년에 건축이 시작돼서 1345년에 완공이 됐지만 이번에 무너진 첨탑 부분은 1859년 보수공사에서 이제 새로 개수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예전에 있었던 숭례문 화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숭례문의 경우에는
뭐 복원을 한 다음에 단청이 벗겨지고 뭐 이런 부실 복원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도 비슷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숭례문의 경우에도 뭐 이 단청이 왜 벗겨졌냐 이런 거를 뭐 따지고 보니까 뭐 안료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전통 방식을 썼어야 되는데 어떤 뭐 절충한 방식을 써서 문제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소나무를 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네. 이 노트르담 대성당도 유사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이 처음 지어질 때 이 지붕 부분은 이제 300에서 한 400년 된 참나무들이 사용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복원을 하려면 최소한 100년 이상 된 참나무가 수천 그루가 필요한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세에는 구하기 쉬운 나무였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오래된 참나무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참 난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00년 이상이 된 참나무가 필요하다는 게 100년 이상이 된 참나무가 과연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걸 찾아봐야 네.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 빨리 자라서 이제 수령이 덜 된 나무보다 조금씩 자라서 오래된 나무가 이제 아무래도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네. 다행인지 이제 프랑스의 한 보험사가 이 조건에 맞는 건지는 또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참나무 한 1,300그루를 자기들이 기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지방 정부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영역에 있는 숲이나 이런 데서 이런 조건에 맞는 참나무를 좀 찾아보겠다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복원 기금 모금액도 며칠 만에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긴 상태여서 이 복원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그 기부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이 대기업 위주로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또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구찌, 입생로랑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캐링 그룹이 1억 유로를 내놓자 경쟁사인 이 루이비통 그룹에서 2억 유로를 내기로 하는 등의 이제 그 대기업끼리 경쟁이 붙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문화부 장관이 트위터에 노트르담 재건을 위한 기부액의 경우에는 세액을 90%를 감면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쓰면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최근까지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노란조끼 시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주요 의제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그 대신 유류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셈이 됐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액을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국면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부 장관은 이 제안을 이제 철회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보였는데요. 우리였다면 이런 논란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역시 프랑스여서 그런 것인지 좀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화재가 발생된 이후 뭐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고 프랑스 시민들도 굉장히 뭐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화재 장면을 보면서 뭐 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고 다 함께 뭐 목소리를 모아서 성가를 부르는 모습도 있고 굉장히 좀 프랑스 시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 역사적인 의미가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마크롱 대통령이 화재 발생 이후에 뭐 우리가 불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네. 특히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의미가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만든 100년 전쟁이 있는데 1456년에 잔다르크 명예회복 재판을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하면서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때도 대관식을 또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그림으로도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남긴 작품이 유명한데 나폴레옹이 황후인 조세핀에게 이제 관을 씌워주고 있고 뒤에 교황이 이것을 축복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광경은 또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원래 교황이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게 전통이었는데 나폴레옹은 본인의 어떤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교황으로부터 관을 받아서 자기가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 장면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건 또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또 예민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용을 좀 이렇게 순화해서 바꾼 결과가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성당, 이 대성당의 내부도 이제 일부가 그려져 있지만 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성당 내부가 좀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있어도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혁명 이후 혼란 때문에 훼손됐던 성당을 다시 복구할 수 있었던 게 또 빅토르 위고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 덕분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1831년에 나온 이제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거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전까지 프랑스 사람들은 귀족 문화 그리고 종교의 권위 이런 것들을 혁명 이후에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노트르담 대성당 보수나 복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만 해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배경이 되는 이 소설이 나오면서 여론이 또 극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 직후에도 이 파리 노트르담 붐이 다시 일 정도가 돼서 아마존에서 1등, 2등 이렇게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트르담 대성당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뮤지컬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뮤지컬의 경우에는 2005년에 내한 공연도 하고 2007년에 우리말 라이선스 공연도 이루어지면서 이후에도 수차례 내한 공연, 라이선스 공연 쭉 이 진행이 됐던 그런 유명한 작품인 것이죠. 네. 이 뮤지컬에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길이 20m, 높이 10m의 무대 세트가 막 등장하기도 하고요.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이라든지 가고의 석상 이런 것들이 어떤 무대 미술적인 그런 측면들이 또 돋보이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런 상황이죠. 특히 종탑을 상징하는 이 100kg이 넘는 대형 종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참 압권인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이 영화 찾아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나오는 영화도 요즘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 이제 비포 시리즈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이 영화 시리즈는 이제 에단 호크하고 줄리 델피가 주연을 맡은 이런 작품들인데 이 시작은 비엔나에서 우연히 만나서 하루를 함께 보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3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진 남녀에 관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영화 시리즈죠. 그중에 두 번째 작품인 비포 선셋의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한 채로 9년이 흐른 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행기가 떠나기 몇 시간 전에 만나서 파리를 산책하면서 나누는 이런 대화가 주된 내용인 그런 영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대화에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세느강 유람선을 이제 타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단 호크가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파리에서 퇴각을 하면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폭파하려고 폭발물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너무 아름다워서 폭발을 못 시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리 델피가 이 노트르담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전에는 저 자리에 다른 성당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이 대사가 또 유독 이 시점에서 와닿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사라지진 않았다는 점이네요. 그렇죠. 그게 네. 참 다행인데 네. 전에 이제 같은 자리에 다른 성당이 있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1160년에 천주교 파리 교구장이 이 파리에 어울리는 큰 성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대성당 건축이 시작이 됐던 건데요. 당시에 그 자리에 존재했던 다른 성당하고 집들을 좀 무너뜨린 자리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이제 지은 것이죠. 앞서 이제 두 주인공의 대화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좀 사랑에 비유한 이런 대화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는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에 비유한 이 장면이 사실은 참 절묘한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역사적인 문화재라는 점에서 좀 시간이 얼마에 걸리든 상관없이 복원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